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조자입니다. 아침 2교시 현재 시작할게요. 1교시에는 여러분들 그 펀드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뭐 강방천, 뭐 존리,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장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펀드가 팔리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고 사시는 분들이라서 어쩔 수 없어. 자기 뭐 홍보해가지고 뭔가 어떻게든지 PR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투자가 효과가 그냥 팍팍 나올 수 있는 그런 펀드들, 이제 그런 종목들을 이제 상대로 해야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강방천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죠. 요즘 그게 뭐 시원시원하게 안 오르고 하니까 좀 많이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나름대로 지금 펀드 6개월 성과는 좋다고 하는데, 이제 향후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 관련된 이야기를 풀었고요. 2교시에는 삼성전자 관련해서 해외에 디지털세를 내는 디지털, 이게 또 뭐 생뚱맞게 또 세금을 또 뜯냐, 해외에서 뭐 애플, 구글도 뭐 세금 거둔다니까 이 관련된 이야기가 또 들려오기 시작해요. 일단은 전 세계에서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거두는 그 다국적 기업들이 있어요. 해당국에다 이제 디지털세 명목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누구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대상되겠죠. 그럼 해외에 세금을 내게 되면 한편 또 국내에서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들도 이제 세수가 이제 예상되겠죠. 세계 각국의 이제 법인세율이 있어요. 법인세율 인하 추세를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최저한 세율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를 도입키로 했다. 그렇게 나오네요. 오는 10월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죠.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국익 증진을 위해서 정부의 대응 노력이 요구된다. 뭐 이야기가 있는데 좀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일단 기획재정부에 따르니까 지난 1일에 OECD하고 G20 포괄적 이행 체계에서 필라 1과 필라 2 이런 핵심 내용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는데, 필라 1이 뭐냐? 필라 1. 이 필라 1이라는 게 다국적 기업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제도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 필라 2는 글로벌 최저 한세율 도입 방안. 참, 이 세무 지식은 좀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IEF는 다국적 기업의 그 세원 잠식을 통한 그 조세 회피 방지 대책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는 그런 회의체인데, 전체 139개국 중에 9개 국회가 반대해서 전체 합의는 못했지만은 전반적인 지지를 얻어가지고 합의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합의 내용이 따르니까, 그러니까 필라 1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니까 대략 한 27조 원 되는가 봐요. 그리고 이익률이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이윤의 일부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키로 했다. 그런 겁니다. 그 나라에서 돈 많이 벌면 내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채굴업이나 규제되는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한다. 뭐 그렇게 했고요. 과세 대상은 디지털세 적용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 이익률 10% 초과 이익에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이익이에요. 20에서 30%에 해당하는 이익. 그 매출은 재화 서비스가 사용되고 소비되는 최종 그 시장 소재국으로 이제 기속이 됩니다. 기속이 되고, 기업 간 거래가 있어요. B2B죠. B2B. 이 B2B 등 특수 거래의 매출 기속 기준이 추후 정립되기로 한다네요. 지금까지 이제 과세 체계는 공장이나 회사 등 그 물리적 사업장이 있을 때만 외국 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구글, 뭐 넷플릭스 등 그 플랫폼 기반의 온라인 업체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큰 실적을 거뒀잖아요. 이 사업장도 없어도 이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돈 잘 버니까 돈 뜯으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라 1 글의 설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산업 기반이 강한 선진국들이 시장 규모가 큰 그 개도국에 과세권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인데, 기재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이익률이 높은 그 100여 개 기업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 중 우리 기업은 한두 개 정도 될 것 같다.
연매출이 200조 원 가량인 삼성전자는 적용이 확실하죠. 거의 뭐 연결 매출 30조 원 내외 SK 하이닉스는 현재는 적용 대상이지만은 향후 매출액과 이익률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가 봐요. 그러면 세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등이 이제 해외에 세금을 내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은 뭐 100여 개의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걷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 뭐 국가 입장에서는 좋겠지만은 삼전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 기재부 소득법인세 정책관이 아직 그 세부적인 기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필라2는 그 최소 이제 15% 이상이죠. 최소 15% 이상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그 급여 비용이나 유형자산의 그 순장부 가치 등 그 실질적인 사업활동 지표 일정 부분은 과세 표준에서 이제 공제를 해준다 하네요. 그래서 국제 해운 소득은 적용을 제외한다. 그렇게 나와 있고, 글로벌 최저한세는 조세 피난처 등을 활용한 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와 세계 각국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을 차단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국내 최고 법인세율이 한 25% 정도 돼요. 25%. 그 15% 수준의 최저한세율이 저촉되는 구간은 과세 표준이 한 2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라고 합니다. 2억 원 이하, 10% 정도. 그래서 기재부는 글로벌 그 최저한세 도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줄면서 글로벌 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뭐 조치로 봤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이날 공개된 그 디지털세 그 방안은 오는 그 9일과 10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대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고요. 10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국은 IF 이사국 24개국 그 지위로 이사국이지.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이사국이네요. IF 이사국인 것 같습니다. 그간의 모든 회의에 참여했고요. OECD 사무국 및 타국가와 양자면담 등을 통해서 현재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10월 G20까지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주요 쟁점들에 맞춰서 쟁점별 대응 방향을 정밀히 만들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글로벌 총매출, 뭐 통상이익과 초과이익, 한 1국, 뭐 2국, 3국, 하여튼간 참 피곤합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필라1 개념이라는데 필라1 개념인데 하여튼 좀 복잡한데 우리가 뭐 세무 지식까지 막 이렇게 꼼꼼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은 결론은 그거죠. 돈 많이 벌면 그 나라에서 돈 내는다는 거니까 결국 삼성전자한테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이 아니겠죠. 삼성전자랑 같이 이렇게 뭔가 연관되어 있는 큰 대기업들, 경쟁업체들도 다 결국 피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그 디지털세에 대해서 차후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2교시는 여기까지, 3교시에 뵙도록 할게요.